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몹시 궁금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다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제 옆에 계신 이주영 배우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수인 역할을 맡은 이조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다고 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준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최진태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지휘 시간이 길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얘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혜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한방글 역 맡은 주연입니다. GV 시간이 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야구선수들 연습의 최용태라고 합니다. 올 겨울에 되게 배우분들이 추운 날씨에 촬영을 고생하면서 하시는데요. 네, 영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산 영화제 때부터 그 관객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고요. 오늘도 아마 영화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주영 배우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저는 주영 배우님의 작품 감시관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야구소녀의 책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강하게 끌렸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의 또래 20대 여자 배우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안 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올해 들어서 여성 캐릭터 위주의 여성 회사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보고 바로 이 작품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우려가 됐던 점은 이 안에서는 정말 야구를 잘하는 한때 천재 소리를 듣던 야구 선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화해내지 않으면 영화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씬이나 연기적인 측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해야 한다는 그 점이 제일 부담스럽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했었던 시기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입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너무 추운 1월, 2월에 촬영을 했었어요. 정말 추웠어요. 어떻게 추위까지 사랑하겠어요. 영화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추웠는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주영 배우님 자꾸 질문을 까먹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네. 그런데 야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야구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촬영 전에 한 달 정도의 훈련 시간을 가졌었고요. 준혁 선배님도 같이 훈련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주수인이 극 중에서 느끼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떤 한계점을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뭐 운동을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근력의 한계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제가 야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게 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다가 초반에 헉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던 장면이 처음으로 공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연습 중에 이제 코치님이 들어오고 배경처럼 쓱 보여주는 방식으로 첫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공을 던지는 장면을. 근데 그 다리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투구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인드업을 해서 공을 던지는 저는 투구 폼을 일단 정석적인 투구 폼을 배웠었어요. 근데 훈련을 하는 도중에 주수익 너클볼을 이용해서 자기 한계를 깨듯이 제가 훈련 중에 조금의 변화를 주면서 투구 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코치를 해주셨던 감독님이 좀 도움을 주셔서 저만의 폼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존경스러웠어요. 역시 배우한테 약간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마다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 지점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 등장하는 순간 그 복도에서 남자 선수들이 있고 현재 왜소한 체격에 주수인이 현재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게임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에 그냥 순식간에 접속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캐릭터에 이입하게 되는 그런 굴곡을 만드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쓸 때요.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첫 씬을 어떻게 쓸까에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그냥 이 인물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면 관객들이 가장 쉽게 인물에게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주영 씨랑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어떤 것들이 더 힘든지에 대해서 주영 씨랑 많이 이야기하고 상의했던 것 같아요. 네, 최진태 코치 역을 맡은 이준혁 배우님께 궁금한 점인데요. 이 코치는 처음에는 이 주수인의 현실 자체를 그 처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조금씩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인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도 있고 두 사람 간의 연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어른이라는 점에서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들로 캐릭터의 변화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살을 많이 쪘었고요. 그때 잘 먹고 좀 그랬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최진태라는 사람도 수인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서 멈춰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수인이를 만남으로써 자기가 꿈꿨던 어떤 것만이 전부가 아닌 내가 세상에 이로운 뭔가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꿈도 없고 뭐 처지도 안 좋고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지만 내가 세상에 뭔가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왜냐면 일적인 걸로 세상에 성공해서 정말 큰 성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정말 0.01%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든 직업이. 근데 누군가 하나를 돕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진태라는 캐릭터를 생각할 때 다른 거보다도 제가 해볼 수 있겠다고 느낀 건 저도 완전히 성숙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룬 기성세대는 아니고 아직 그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나라면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완전 어린 나이도 아니니까 저도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고 네, 그래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캐릭터의 성장 얘기도 하셨는데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그 중심 인물인 주수인에게만 함몰되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보여서 더 좋았던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혜은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은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방글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주수인 못지않게 메타포를 지닌 인물이에요. 세상의 편견 안에 본인을 끼워 맞추고 어떤 점에선 타협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인물인데 이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방글이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께도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게 방글이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영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영화에서는 씬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작은 역할이긴 하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생각했던 점은 아무래도 주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주수인 선수처럼 어떤 꿈을 목전에 두고 현실적인 부분을 마주했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는 제가 원하는 거를 해내는 게 주수인에게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기타를 사러 들어가는 씬은 우는 씬이나 뭐 이런 감정적인 씬은 없었는데 눈에 되게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뭐 컷 하나하나가 각 캐릭터들이 나아간다는 전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좀 풍성해졌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안양미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야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99년에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선발에 섰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안양미 선수의 인터뷰를 읽다 보면 이 영화에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감독님이 아무래도 많은 모티브를 얻어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안양미 선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냐 대학이냐 입단을 해야 할 때 그때 사실은 뭐 탈의실도 없고 여성이 쓸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거부당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도 주수인은 화장실 한 칸을 쓰고 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어떤 참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독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자료조사를 많이 좀 하고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양미 선수가 썼던 논문이랑 뭐 인터뷰 자료나 그런 것들을 꽤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미 선수뿐만 아니라 야구를 하는 이제 여자야구 선수들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왔던 대사들이나 그 수인이가 겪었던 과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배우님도 많이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많이 찾아뵙지 못했고요. 저는 네. 김라경 선수가 현장에 한번 네. 방문해 주셨었어요. 김나경 선수.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운동장에서 그 코치님이랑 너클볼 던지는 씬 찍을 때 오셨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김 선생이랑 같이 했던 씬? 그것이 아니고 15씬이다. 네네네. 그 초반에 이제 코치님한테 보여주겠다 하고 던졌는데 안타 맞은 그 씬을 찍을 때 김나경 선수가 오셨었고 되게 힘을 많이 주시고 가셨었어요. 그 영화 속에도 실제 야구 선수가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출연합니다. 네. 원혜련 선수라고요. 네. 네. 실제 국가대표 선수. 네, 트라이아웃 할 때 네, 맞습니다. 주수인을 응원하는 그 선수가 실제 선수였고 그 분과의 호흡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야구 국가대표 분들과 하는 씬이 또 따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연기를 할 수 있는 씬이 있었는데 저희 이 최종 편집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 씬들을 찍으면서도 또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가 이제 너클볼인데요. 그 체격이나 이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치가 제안해주는 구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너클볼은 투수도 이 공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회전이 없고 마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공이에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공을 받으면 그 타자나 포수 입장에서는 뭐 공이 젤리처럼 미끄덩 빠져나간다라던가 공이 나를 보고 낄낄대면서 비웃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마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너클볼을 던지셨어요, 배우님? 연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구종을 다 연습하긴 했었어요. 뭐 직구, 커브, 슬라이더, 너클볼을 다 연습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촬영할 때는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습을 하고 정말 선수들도 던지기 힘든 구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되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얼마나 연습하면 너클볼까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원리를 알면 그 공을 이제 투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걸 이제 폼까지 같이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제가 폼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촬영도 있고 편집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을 했지만 편집 과정이나 이런 데서 또 가장 좋은 부분을 잘라 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굉장히 밝고 좀 명랑해지는 순간은 너클볼을 배우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코치와의 몽따주 장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귀엽고 이제 서로 친해지는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진혁 배우님은 함께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현장 분위기라던가. 추위까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되게 춥고 그래 너무 추운 와중에 그래서 좀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추운데 우리 너무 춥다 잘하자 뭐 이러면서 친해진 것도 있고 참 이 영화가 배구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야구가 굉장히 배구요? 왜 다행이에요? 너클볼이라는 어떤 대체제가 있는 배구는 실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되게 키를 늘릴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처음 봤지만 사실 좀 호감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예전에 힙한 선생이라는 작품을 보고 저는 그 감독님하고 같이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유심히 그 작품을 봐서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이 작품 같이 하게 되면서 뭐랄까 그러니까 이주영 씨가 한다 그래서 더 괜찮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조금 호감이 되게 있는 상태로 있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표정이 이렇게 굳어 계세요. 그냥 전작을 굳이 말씀하시는 게 창피해서. 힙한 선생이요? 네. 근데 진짜 주영 배우님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영화에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랩도 하시고 또 이제 야구도 하시고 네 정말 리스펙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항상 연기력으로만 되는 작품이 아닌 역도를 해야 한다거나 야구를 해야 한다거나 랩을 해야 한다거나 멜론의 곡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들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관객분들께 마이크 넘겨서 질문과 혹은 감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생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쪽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까요? 네, 처음 방금 번쩍 들어주신 분이요. 네, 우선 이제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당황하겠지만 이진혁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진태라는 인물이 이제 수인이한테 많이 이제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저도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힘내라는 말들 많이 듣고 싶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배우 이준호로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의 메시지인 게, 왜냐면 우리 영화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주 작은 행동을 해요. 모두 아주 작은 행동을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선행들을 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진태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거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선행을 베푸는 게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만약에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잘 하시라는 말이 도움이 된다면 제 이 말을 최진태의 역할도 그런 것처럼 정말 꼭 잘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이쪽이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요? 영화를 볼 때 그 수인이가 한번 엄마한테 와서 그 글러브를 뺏겨서 불을 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출 그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야구 선수인데 투수인데 손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들 약간 좀 그런 약간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인이가 글러브를 뺏기고 이제 그 갑자기 그 전까지 계속 반항하다가 엄마의 말을 들어서 출근하기까지 심장의 변화가 혹시 편집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연출된 건지, 그리고 최진태 코치가 제가 알기로 3개월 걸 미리 땡겨서 의자를 줬는데 글러브를 어떻게 사줄 수 있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화에 생각난 부분들이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관객분이신데요. 그 부분은 네. 편집되진 않았죠, 감독님? 그 중간에 한 씬이 있었어요. 뭐죠? 근데 이제 방글이랑 놀이터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이야기 이제 흐름상 그 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인이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로 생각해봐도 그 이상의 반항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가 보낸 데를 가서 하라는 거 하고, 일단 그렇게 해야 나도 이걸 더 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거 하고 난 후에는 또 훈련을 가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수인이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는 더 이상의 반항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수인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서 좀 이주영 배우님 해석이 돋보인다고 생각했냐면, 그 처음에 공장에 가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엄마는 차마 딸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불이 나게 나가버렸을 때 본인은 굉장히 태연하고 덤덤한 표정이거든요. 그 부분의 그 해석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어떤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마의 일이잖아요. 엄마의 일이고 엄마의 일을 좀 하찮게 대한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거기 간다고 해서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느끼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치님은 3개월 월급을 땡겼으니 한편이었는데 글로브 어떻게? 네. 제가 지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저기 동현이랑 고기 먹는 맞아요. 때인가요? 그때 그래서 정호가 고기 사지 않나요?
원래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대사가 있었죠. 맞아요. 예. 그거 안 나왔. 예. 아 지금 기화상에는 안 나와. 네, 부산에서 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고기 정호가 사서 이거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나. 네, 참 디테일한 질문 감사하고요. 진짜 디테일한 질문이에요. 네. 이쪽에서 좀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네, 저기 가운데 계신 분.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이요. 네, 저 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수인이와 그다음에 엄마와의 관계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인이가 엄마보다는 아빠랑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가족 중에서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엄마고, 이 네 식구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엄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빠랑 엄마 중에 엄마가 좀 수인이에게 있어서 악역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그리실 때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엄마를 악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인이와 김 선생과 엄마를 저는 시나리오 쓸 때는 이제 한 라인에 놓고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의 주수인과 20, 30대의 김 선생,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엄마. 그래서 이제 20, 30대의 이제 진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김 선생은 수인이를 이제 응원하고 40, 50대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엄마는 오히려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수인이를 응원해야 되고 아빠가 반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의 그 삶을 그러니까 겪어 왔으니까 그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김 선생은 이채연 배우님이 연기한 네. 그 일본어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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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저쪽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괜찮으세요? 네. 저 이주영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면은 이틀 야구단 때도 약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도중에도 약간 힘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배우님이 그 주수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힘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코치님께서. 그래서 주영 배우님께서 생각하는 주수인은 어떤 캐릭터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보면 갈등이 나중에 풀어질 때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지하철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꼬마를 보고 마지막에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어머님과의 갈등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인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죄송해요. 아이스크림 질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이 영화에서는 주수인이 리틀 야구단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네, 게 사실 네, 네, 다른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배우님이 생각하는 주수인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겪어왔을지에 대한 예상 같은 거? 네. 네, 리틀 야구단부터 해서 중학교 야구부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까지 계속해서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해오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인이가 이렇게 갖은 수모와 갖은 힘듦과 갖은 차별을 겪어오면서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너무 힘드니까 진짜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난 더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좀 저 자신도 좀 그런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주수인 캐릭터를 감독님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주수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수인이가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주수인이 어떻게든 프로에 가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이뤄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씬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의 뭐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질문과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아빠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 보이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엄마와의 그런 표현 못할 동질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수인이처럼 어린 나이에 아이가 엄마가 그거를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씬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저랬었겠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는 씬은 그런 마음의 해소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씬이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너무 횡설수설 같아서. 횡설수설 안 했어요. 네. 그 장면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하신 장면인 게 저는 약간 기성세대를 이제 넘어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이제 내 스스로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겉보기엔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적인 장면이지만 굉장히 강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질문을 그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배우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주혜은 배우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혜은 배우님이 이 영화를 출연하셨지만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나셨을 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크게 다가왔는지?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었었지만 보면서 울 뻔했고 일단 저도 방글이가 아니라 주혜은으로서 주수인을 너무 응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각자의 인물들이 다 어떤 현실적인 벽에 서서 아픔을 겪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는데 다들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결국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배우님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실은 다 각자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편견이나 차별이나 혹은 조언을 가장한 쓴소리 같은 것들, 상처를 주는 말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 많은 용기를 갖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를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주영 배우님부터. 네, 힘들게 표를 구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저도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12월 중에 배급사가 정해져서 내년 개봉을 하게 될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 입소문도 참 중요하잖아요. 개봉 전에 야구소녀라는 작은 영화지만 참 좋은 영화가 있어라고 주변에 많이 소문을 내주시면 개봉하고 나서도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GV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는 참 후추라는 걸 먹기가 힘들었대요. 정말 귀족들만 먹을 수 있고 그걸 하나를 인도에서 가져오려면 엄청난 많은 비싼 비용이 필요했대요. 근데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후추 같은 거. 그렇게 기술이나 과학이나 무언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많은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저는 지금 야구를 못하지만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모두 같이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구를 하는 소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주면 미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 배우님.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야구소녀를 봤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다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구소녀가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더 많은 분들한테 용기 드리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용기를 정말 많이 얻어갔던 것 같아요. 모두 용기 가득 찬 12월 보내시고 좋은 이야기 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 저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 자신이 수인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수인이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화 만들면서 이제 수인이를 응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영화 보시고 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배우분들도 감독님들도 말씀 중에 용기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영화의 엔딩이 그냥 서사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아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야구소녀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객으로서.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현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주시고요. 배우분들 먼저 퇴장하겠습니다.